아까 그 질의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재산신고 누락이 2012년에 4억 5천 있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신 거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다음번 신고에 수정이 됐으니 과연 면책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시효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심사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그 과태료 처분까지도 사실은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예, 예. 그 점은 미처. 예.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네.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이제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원을 송금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2014년도에는 프랑스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 가셔가지고 또 만화 전시회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위안부 기록에 대한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여러 번 또 말씀도 하셨고 또 문화재청과 또 협의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한일 협약 이후로 문화재청은 이거는 민간이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발을 빼고 있고 물론 뭐 논란이 있지만 소녀상 철거 문제가 전제 조건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일본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또 그런 발언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어떠실지 좀 듣고 싶어서요. 저는 그 당시에 위안부 할머님들 그럼 뭐 나중에 또 답변해 주시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제 후보자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체육 지도자,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등 사실은 일선에서 예술,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강사, 지도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뭐 2,600명, 장애인 체육 지도자 뭐 400명, 예술 강사 뭐 5천여 명, 스포츠 강사는 뭐 17,000명 이렇게 상당수의 인력들이 현장에서 예술과 스포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혹시 그 후보자께서는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분들의 그 처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신 게 있는지요? 예. 예, 그 현재 처우가 처음 제도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그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도 개선, 뭐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번에도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 부처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인상을 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 문화체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상을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점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이 도움이 아주 절실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번 내년의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종사자들은 근본적인 처우 개선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신 만큼 문체부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안철수 의원께서도 여쭤보셨지만은
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유은혜 의원님하고 같이 이 관련된 토론회도 진행한 바가 있었고, 그때 와 주셨던 그 전문가분들께 다양한 그 대안들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거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은 재정당국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문화예술인들이 그 장관으로 취임하신 걸 아마 기대가 많을 것 같아요. 실세 장관이 오셨으니, 예, 아마도 기재부와 협의가 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재부와 잘 협의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좀 두루뭉실한 답변이 아니라 보다 좀 분명하고 단호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그 재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저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님께서도 중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만큼 각별하게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가능한 방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성심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그 셧다운제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떠신가요? 생각의 변화가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일관되신 건가요? 그 제가 국회의원 18대 의원 때에는 이렇게 셧다운제를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하면서 청소년의 보호 문제라는 이슈에 대해서 셧다운제 규제와 함께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가치와 또 우리 중요한 컨텐츠 산업의 하나인 게임 산업의 발전이라는 가치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소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측면에서 제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 게임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와 또 게임 산업을 보다 선하고 또 지속 성장이 가능한 또 그래서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산업이 되도록 이 여가부와 문체부가 그 협업해서 최적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침 제가 이제 설명을 들은 바로는 그 이후에 그 규제 완화,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이후에 여가부와 문체부가 이 점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를 해왔고 지금 있는 규제를 부모님이 선택하면 셧다운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까지 완화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 입법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문위에서 지난번에 역사교과서 관련해서 논쟁을 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예비비로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것, 그러면서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후보자께 서면 질의를 통해서 받은 답변으로는 직거래를 방지하는 벌칙 규정이 없어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훈령을 법률로 좀 격상시키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의견 그대로신가요? 예, 그 문체부에서 견지하고 있었던 의견을 설명을 들었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바를 바탕으로 서면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성신여대 석좌 교수로 재직을 하셨죠? 네. 예,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아마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에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임용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셨나요? 예, 계약서 사본을 갖다 주셔서 제가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출입국 기록에 보면 서명한 날짜는 9월 4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입국 기록에는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 미국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직접 서명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귀국하고 아마 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로 문화재청은 이거는 민간이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발을 빼고 있고, 물론 뭐 논란이 있지만 소녀상 철거 문제가 전제 조건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일본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또 그런 발언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좀 어떠실지 좀 듣고 싶어서요. 저는 그 당시에 위안부 할머님들 그럼 뭐 나중에 또 답변해 주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제 후보자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 체육 지도자, 예술 강사, 스포츠 강사 등 사실은 일선에서 예술, 스포츠 지원을 하고 있는 강사, 지도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뭐 2,600명, 장애인 체육 지도자 400명, 예술 강사 5천여 명, 스포츠 강사는 뭐 17,000명 이렇게 상당수의 인력들이 현장에서 예술과 스포츠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아까 그 질의 과정에서 이제 후보자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재산신고 누락이 2012년에 4억 5천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신 거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다음번 신고에 수정이 됐으니까 과연 면책이 된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 시효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더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심사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그 과태료 처분까지도 사실은 받아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예. 그 점은 미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네.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으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본이 이제 위안부 지원재단에 10억 원을 송금을 한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후보자께 여쭙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사실 그 누구보다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2014년도에는 프랑스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 가셔가지고 또 만화 전시회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위안부 기록에 대한 세계 기록유산 등재도 여러 번 또 말씀도 하셨고 또 문화재청과 또 협의도 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한일 협약 열악하다는 겁니다. 혹시 그 후보자께서는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이분들의 그 처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신 게 있는지요? 예. 예, 현재 처우가 처음 제도를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그렇다면 그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제도 개선, 뭐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재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관해서 부처에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인상을 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